저는 오늘 이틀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을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변수는 있죠. 관세니 뭐 딥시크니 뭐 그런 건 이제 뒤로 하고. 네. 그런데 쏠림의 현상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있어요. 뭐 오늘 카페24도 그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한 9% 정도 네. 올라가는 모습들. 시장의 색깔이 바뀌어 간다라는 점이겠죠. 일단 그러면 오늘은 대표님부터. 아니, 왜냐면 원 멤버시니까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연휴 끝물 상당히 괴롭다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가는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가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게 뭐예요? 그 시장에서 나오는 리스크가 도출되니까 네. 그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하는 정도. 그래서 가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네. 정도로 보고 있는데, 가는 길이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액션은 다르게 가야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자세한 얘기는 to be continued. 네. 좀 네. 뒤에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려면서요. 그래야 오늘... 이렇게 티키타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이 사리시네요. 네. 그리고 오늘 자켓 자체도 그 영국 부자들 귀족 그 자켓을 입고 오셨어요. 그건 아니고요. 트로트 가수용. 트로트 가수용. 그만하겠습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예? 이사님께서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정강후약으로 흘러갔는데 이게 평소보다는 다른 형태로 흘러갔었어요. 원래 관세 부과 같은 경우가 한 2월 정도 시기는 아닐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장 막판에 뭐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2월 1일 당장 강행을 하겠다라고 내비쳤고, 그때 로이터 통신에서는 3월 1일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약간 답보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에 그게 아니다, 뭐 2월 1일로 강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미국 시장이 밀렸었고, 주말간에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자산들의 상황들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의 개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상보다는 미국 선물 지수가 더 밀리고 시작을 했거든요. 나스닥 선물이 한 2.5% 그 이상으로 밀리는 걸 확인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 이게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 1기에 약간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좀 빠르게 적용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쪽으로 좀 이렇게 데미지가 오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개장했을 때 좀 종목들 같은 경우가 뭐 평소의 조정보다는 더 폭이 컸었어요. 뭐 IT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는 뭐 18만 원대를 뭐 보는 모습까지 나타났고, 그 와중에 좀 약간의 투매 현상까지도 장 초반에 좀 나타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시장 좀 계속 눈치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IT가 이제 만약에 오늘 미국이 조정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조정이 나와서 한 번 더 좀 밀려버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장 참여자들이 아무래도 트레이딩 관점이라도 매수에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게 바이앤홀드를 하기에는 시장 참여자분들이 약간은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트레이딩 같은 경우가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좀 시장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추후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기도 쉽지 않은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결단을 해서 자꾸 사시는 것 같긴 한데 한번 지켜보시죠. 대표님께서 그러면 시장 정리. 이럴 때가 제일 매매하기가 힘들어요. 경기사님 말씀처럼 아침에 딱 시작해서 에이 뭐 맞고 시작하겠지라고, 그래 좀 빠지는 거 사보자라고 하려고 하는데 모든 게 다 빠지고 있습니다. 거의 막 행성이 떨어지듯이 이런 식으로. 그래도 오늘 아침부터 나왔을 때는 손이 제대로 못 나가게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같이 동반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게다가 저희가 매매할 때 가장 많이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스닥 선물이잖아요. 시장이 거의 뭐 하고 오전 중에 마이너스 3%까지 들어간다. 뭐 이거 무슨 일이, 이거 한번 이 정도 빠지면 사봐도 될 것 같은데 손이 안 나가요. 그렇게 만드는 게 오늘 같은 날의 대표적인 특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이걸 열심히
매수를 하면서 받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결론은 답은 안 나온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은 이제 계속 올랐다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 때문에 이제 출렁출렁하는 모습들이 나올 거고, 한국은 작년에 너무 많이 빠졌다가, 그러니까 많이 소외를 받았다가, 그래서 이번에 지금 돌리려고 하는 마당에 지금 나오는 보고, 그러니까 좀 자리가 다르거든요. 그런 쪽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저는 오늘 그 이틀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을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반응이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응원은 저 모두가 다 하고 있거든요. 응원은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괜찮은 결정이었다고 보시는. 네.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한국 시장의 마지막 바탕을 믿고 하신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1월 시장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선전을 좀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급락하다 보니 이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야 그러면 저가 매수 들어가자. 근데 만약에 좀 이 거래일 동안 2조를 샀는데 이 전략이 별로라고 말씀을 해버리시면 좀 되게 절망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좀 희망을 주셔서. 희망이라기보다도 물려 그런 심정보다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들을 다 분석을 해보고 그래도 가격이 여기 정도까지면은 해봐도 되겠지라고 대응을 하셨다는 판단 쪽에서 들어가셨다고 하게 되면 그런 걸 다 응원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변수는 있죠. 그러니까 뭐 관세니 뭐 딥시크니 뭐 그런 건 이제 뒤로 하고 단순하게 미국 시장이 고점에서 만약에 흔들흔들하고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그걸 따라갈 것이냐,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그래도 잘 버텨내면서 갈 것이냐라는 부분과 함께 또 수급적인 거죠. 수급적인 것들이 이틀 동안은 저렇게 급하게 팔면은 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막연한 우려감, 두려움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는 오늘까지 연결시키면서 플레이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무슨 날입니까? 또 미니 옵션 만기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플레이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내일부터는 일단 선물은 좀 반대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그거만 어느 정도 되게 되면은 너무 급하고 빠르게 밀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좀 브레이크가 한번 걸리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팔고 있다라는 불안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글쎄 그냥 희망회로 돌려보는 건 이게 물량의 반이 다 삼성전자 파는데 쓰인 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기회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회를 돌려보는데, 또 대표님께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또 얘기를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왜 먼저 하십니까? 왜 어떤 얘기요?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삼성전자 보면서 매매하지 지수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얘기로 하려고 그랬더니 그걸 그새 가로채서 얘기를 하시게 되면 우리 생각이 비슷하네요. 패스하겠습니다. 더 말해주세요. 저는 그냥 운만 띄운 거고. 그러면 본론은 우리 웅이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으면은. 왜요? 제가 너무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나눠가야죠. 그러면 이사님께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절망적이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있는데, 근데 안 갖고 계시고 내가 이런 급락을 한번 활용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외국인들이 이 거래일 동안 2조 원을 매도하긴 했는데 사실상 체감은 그러니까 다 삼성전자를 팔다 보니까 좀 덜 충격적이다? 이 말도 어폐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좀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건지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자를 파는 부분은 외국인 입장에서 시장을 파는 형태인데 이걸 딱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사는 종목들은 또 사다 보니까요. 뭐 구체적으로 오늘 흐름이나 저번 주 흐름을 보더라도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그다음에 변압기 쪽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업종 같은 경우를 통으로 이렇게 파는 흐름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플레이는 할 수는 있는데, 오늘이 약간의 심리적인 데미지가 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수 같은 경우가 보통 우리가 한 30포인트 정도, 40포인트 정도 거래소 기준으로 밀리면 크게 데미지는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막 60포인트, 70포인트 이렇게 밀리면 심리적인 데미지가 여기에서는 좀 투매, 왠지 반등이 나와도
뭐 70포인트 빠졌다가 6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오면 뭐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그 단지 조정 이렇게 생각이 들다 보니까 딱 그런 심리를 오늘 뭐 미국 선물도 그렇고 오늘 지수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쏠림의 현상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있어요. 뭐 오늘 카페24도 그랬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한 9% 정도 네. 올라가는 모습들 시장의 색깔이 바뀌어 간다라는 점이겠죠. 뭐 이게 딥시크의 출현 그다음에 뭐 오픈 AI 같은 경우에 협업 이런 부분들의 하나의 재료들이 있을 때는 시장이 반응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겠지만 시장이 이미 좀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시장이 나아가는 방향대로 그대로 한번 보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시장의 색깔이 좀 변하고 오늘 또 오르는 종목들은 오르더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네.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오늘 올랐던 종목들이 관세나 딥시크 관련해서 그나마 자유로운 종목들이 좀 올라갔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진짜 좋고 실적이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서 우리가 사는 거야가 아니라 그죠. 잠깐 소나기 피할 곳으로 이렇게 간다는 건 사실 뭐 주가 자체에 대한 변동성도 변동성이고 언제든지 다시 회수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도 있는데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이 됩니다. 이게 뭐 시장이 오늘이 조금 절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선은 지수의 심리적인 부분에 점을 보여줬다라는 점이고 IT가 이제 내일 밀리면 3일째예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도 뭐 18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런 부분을 보여줬다 보니까 약간 공포가 드는 거죠. 맞아요. 18만 원, 네. 19만 원 여기에 플레이를 해도 되냐라는 점인데 뭐 내일 정도는 IT 플레이를 해야죠. 해볼 수가 있고 그런 것처럼 드는 생각은 또 이게 한쪽으로 몰아넣고 관세에 대해서 빗겨 있는 쪽으로 몰아넣고 수급이 이런 쪽으로 흘러가다가 미국이 약간 반전 형태, 뭐 엔비디아의 반등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나타나면 IT 같은 경우도 좀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밀렸다 보니까 이거를 뭐 지금 강한 쪽으로 다 몰아간다라고 하기보다 조정이 나온 쪽들 같은 경우,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플레이를 좀 이제는 열어둘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러면 그리고 방금 나왔었던 그런 시장의 우려 섞인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대표님께서 좀 얘기 좀 풀어주세요. 드디어요. 네. 근데 오늘 보면은 호재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호재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삼성전자 네. 이제 수장이신 네. 이재용 회장님이 이제 자유로운 그것도 시장에서 이야기가 보는 시각들이 좀 양갈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네. 그것 때문에 많이 위축되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다음 행보를 기대한다라고 네, 하게 되면 가뜩이나 기대감 없는데 네. 기대감은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요인들이겠죠. 그나마. 예. 지난주 컨퍼런스 콜이 너무 좀 시원찮아서 그랬나요? 오늘 왜 이렇게 까칠하세요? 긍정적인 얘기 아니, 들으면 아니, 좀 네. 이렇게 같이 좀 알겠습니다. 호흡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진행자니까 자꾸 반대편에서 질문을.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등을 배척하시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은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예. 거기다가 또 오늘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예. 52시간 근무제 네, 이거 폐지 맞아요. 움직임이 AI 반도체 쪽에서는 그렇게 해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나오는 거 아니냐. 한쪽 이건 제가 보기에는 좋은 얘기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나마 규제라고 하면 규제를 약간 풀어주고 좀 나갈 수 있는 동력들을 만들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작은 뉴스는 됐고 아유 나스닥 선물 왜 이렇게 빠져 이런 거와 함께 또 장중에 비트코인하고 리플 이런 거 보면 무시무시하게 빠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미국 폭락하나 보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나왔다고 보는데 일단 뭐 두 가지죠. 관세 부담감. 근데 관세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그렇게 해석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관세는 1기 때는 충분히 당했기 때문에 네. 2기 때 트럼프 2기 때 들어오게 되면 협상용으로 쓸 거야. 음. 그래서 협상용으로 쓴다라고 보는데 아니다. 그래서 시작과 함께 그냥 와르르 때리고 시작하다 보니까 시장이 예상한 거 다르네. 우리 트럼프 선생님은 한다면 하시는 상남자시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잠깐만 그러면은 유럽 때려야 될 거고 아시아 때려야 될 거고 이런 쪽에서 우려감들이 좀 크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약간 좀 예상과 다른 경로를 간다라는 쪽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컸지 않나. 맞아요. 예,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생각 드는 거죠. 진짜 하게 되면 트럼프 일기 때 저희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네. 특히 처음에는 관세 전쟁, 그 중국을 딱 지목해서 나오기 시작할 때 초기에는 버티다가 네. 그 다음에 점점 확대되면서 이거 동맹도 없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막 네. 무차별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낙폭한 게 아마 지수가 그때 그 얘기하고 그 여름 때 이후부터 20% 빠졌을 겁니다 아마. 그때 막 반도체, 디스플레이 막 줄줄줄 빠지고 막 그랬었죠 그때. 수출 쪽은 다 우르르 네, 네. 그런 게 좀 재현될 조짐이 오늘 2차 전지 그랬죠. 거기다 또 반도체 그렇죠. 그리고 또 바이오 제약도 여기도 관세 때릴 수 있다라고 또 얘기 나오다 보니까 거기까지 네. 나오는 것들 보니까 그러면 이거 안전지대가 어디야 뭐 이러면서 안전지대 몇 개 안 남은 것 쪽으로 그나마 이렇게 막 살살살 움직이는 분위기 네. 그런 쪽이 다였다고 같고 게다가 오늘 정도면 딥시크 관련된 얘기는 거의 좀 그래도 충격을 소화하지 않나 싶었는데 불안한 게 이제 엔비디아죠. 네. 엔비디아가 제대로 반등을 못했다라는 시각 쪽에서 잠깐만 엔비디아가 반등 못하게 되면은 당연히 의뢰 그냥 똑같이 SK하이닉스 이퀄 하락하는 거 똑같이 하락해야지 이런 느낌이 들어오다 보니까 더 같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근데 거기다 뭐 다 그냥 매크로 지표 한 오늘 환율이 1,470원 맞아요. 거기까지 훅 들어갔다가 네.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되긴 했는데 게다가 또 달러도 109대까지 쫙 치솟다가 또 약간 좀 주춤하긴 했는데 이런 것들 보다 보니까 좀 마음이 그냥 벌렁벌렁 네. 그런 느낌이죠. 거기다가 아시아 증시 특히 아시아 증시 급락세는 이건 좀 오해가 있는 게 대만 하락하는 거 가지고 저희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대만은 오늘 첫 거래입니다. 연휴 끝나고 첫 거래인데 그거를 같이 비교하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하락한 거랑 비교하게 되면 대만은 엄청 선방한 거죠. 그런 쪽도 일단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가 다 미쳤는데 요거 진위를 좀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현선물 매도세 예. 이틀 동안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그냥 자기네 포지션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막 끌어가는 이런 파생 쪽에 대한 흐름이었는지 그럼 이거 끝나고 나게 되면 그나마 단기적으로 또 약간 좀 빈틈이 보이게 되면 반대로 들어올지 요거는 또 내일부터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선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강세 쪽 섹터를 보게 되면은 히토리로 그냥 네, 아침부터 공식이잖아요. 미중 분쟁 격화된다 그러면 뭐 사야 되지? 유니온 모터리얼즈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아침에 유니온하고 두 종목들 보면은 어차피 조그만 종목들이에요. 근데 네. 심리를 읽을 수 있는 게 아침에 다 갭상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르륵 밀려요. 네. 9시 반까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말해서 한 30 상한가 근처까지 다시 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참 그렇다. 그러니까 옛날 그 캐캐복은 테마 아닙니까? 네. 그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든 시장이 약하니까 해보려고 하는 이런 변화가 나오는 것 같은데 씁쓸하긴 합니다. 이런 종목들 움직이는 거 가지고는. 네, 그리고 또 가스 쪽은 이제 아기상어가 아니라 마귀상어가 나오고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마귀상어 뚜루뚜루뚜루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동해가스전 이후에 나오는 변화도 추가로 51억 배럴이면 이거 엄청 큰 거 아닙니까, 원장님? 그죠. 규모는 크죠. 네. 믿어봐도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뭐 또 이게 시기가 뭐 어찌 보면 딥시크가 나온 시기도 그렇고 이 동해 얘기도 나온 시기도 그렇고 뭔가 네. 이 지금 시기 때 이게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시장에 조금 혼란만 가중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되게 특이한 거는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서 한국 석유가 왜 가요? 이거 맨날 예전부터 봤던 건데 이 종목이 진짜 가볍게 움직여요. 한국 석유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네, 한국 석유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그 우리 앵커님 닮은 분이 주연했던 아스팔트의 사나이. 예? 네. 정우성. 예, 정우성. 네. 아유, 깜짝이야. 아스팔트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아스팔트 만드는 쪽인데 이게 왜 석유자 붙었다고 한국 석유가 제일 강해야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만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관련돼서 원유 가스 관련된 쪽의 모멘텀으로 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봤는데 아까 우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지금이 그냥 소프트웨어 쪽이 그나마 자유롭지 않을까 싶다 보니까 뭐 하나씩 훅훅 움직여서 그러다가 또 마침 이런 때 또 때마침 이런 때 우리 샘 얼트만 선생님이 오시네요. 네, 그래서 카카오랑 전략적 제휴 맺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카닌이죠. 네, 카니. 그러니까 이게 4월 달인가 뭐 공개한다고 하다가 그 중간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러면 카카오가 뭔가 좀 열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카카오랑 지분 갖고 있는 회사까지 작은 회사까지 또 강하게 움직이면서 시장에서 변화가 들어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약세 쪽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냥 똑같죠. 수출 관련된 쪽들 네. 수출 부담돼요 하고 있는 세 섹터가 또 집중 타겟을 맞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려감은 똑같습니다. 트럼프 1기 때랑 똑같은 쪽으로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약세 업종들에 대해서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밸류에 대한 매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관세 얘기 나올 동안은 이제 저거에는 그러면 우리가 접근을 못 하는 건지 막연하게 좀 궁금해져서요. 2차 전지나 자동차는 좀 무겁기는 해요. 무겁긴 하고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일월 판매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역대급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거죠. 네. 왜냐하면 관세에 대한 부분에 존재가 이제는 진행이 될 거다 보니까 그 초점을 맞추는 거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정부에서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또한 또 좀 무거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쪽들 좀 변수가 있는 쪽들 같은 경우는 급할 필요는 없죠. 이게 가격이 빠졌다라고 해서 단지 그런 플레이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반도체는 좀 상황은 다르죠. 네. 이 펀더멘탈 같은 경우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뭐 갑자기 약간의 변수들이 뭐 딥시크 이건 크기는 하지만 이 변수로 인해서 사볼 만한 가격대로 조정이 나왔다 보니까 뭐 실적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가깝게 2025년 올해 실적을 타이트하게 보더라도 밸류 매력이 있는 구간까지도 들어왔다 보니까 반도체는 그나마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 그런데 2차 전지는 아직 조금은 시기상조. 다만 뭐 시장에서 또 시장이 반등 나올 때 낙폭과대 인식으로 해서 2차 전지가 이렇게 올라오기는 하겠지만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죠. 네. 펀더멘탈이 아직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접근하는 게 저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표님 그러면 관세 이슈를 우리가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협상용일 거야.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트럼프가 SNS에다가 당분간은 우리 좀 고통스러울 거야. 결과적으로는 이기겠지만 하다 보니 얘 진짜 당분간은 그냥 협상용이 아니라 하긴 할 건가 보다 이제 약간 좀 위축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관세 이슈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면 끌고 가야 되는 겁니까? 그걸 알 정도면 제가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시장이 받아들이기에. 그러니까 예. 관세 뉴스는 계속 나오겠지만 일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차례 언제지? 라고 기다리게 되면은 이제 좀 질질질 거리는 모습들이 나올 예.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그러니까 관세 전쟁에 뛰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고통이 따르겠지만 네.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믿는답니다. 네. 못 믿게 되면요. 만약에 소비자들이 네. 단순하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캐나다랑 지금 멕시코에서 거기서 수입되는 농산물 본다고 하더라도 44%입니다. 예. 그게 128조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게 그럼 순간적으로 하루아침에 25%가 탁 뛰어 올란다. 그러면은 거기서 들어오는 뭐 낙농부터 육류, 뭐 채소, 아보카도 이런 것들 다 올랐을 때 네. 그러면 이번 주 가서 이제 점심 먹는데 갑자기 가격 30% 올랐습니다. 또 25% 오르면은 25%만 오른 거 방영령 할까요? 더 갖다 붙일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러면은 뭐야 이거 바이든 대통령 때 이거 너무 물가 힘들어가지고 못 살겠다 했더니 자기가 정권 잡은 이유가 바이든에서 물가 못 잡아서 그런 걸 너무 잘 알 텐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당장 내 앞에 이런 부담이 떨어진다. 그러면 고통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벌써 지금 5년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쉽지 않을 걸요. 국민들을 이해시키기. 그러면은 바로 태세 전환이 들어가겠죠. 누구보다 시장에 대해서 그 민심을 잘 알고 이용하려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바로 그래서 아마 오늘 같은 경우도 바로 또 캐나다 총리랑 멕시코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한다는 얘기는 자 일단 시행했다 어떻게 할래? 뭐 이러면서 이제 물밑 작업들이 좀 나오지 않나 시장이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거든요. 예. 혹시나 거기서 하루 만에
또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루 만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거나 또 하나 두 번째는 이번 때 보게 되면 의회 쪽에서 또 반기를 들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나왔던 그러니까 비상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약 관련된 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비상적인 행동을 통해서 관세를 올렸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물가까지 좀 부담시키고 한국 그 국내 경제에 대해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타격을 주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약간 여지는 좀 남겨뒀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냥 그대로 밀고 그냥 고 하게 되면은 시장은 또 계속 우려감들로 쌓이는데 혹시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한 마음에 관세 관련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지 한번 여쭤봤고 이거는 계속 뉴스 팔로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세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왜 25% 관세가 그 뭐 펜타닐 관련된 이제 마약 얘기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거기다가 또 불법 이민 이런 얘기로 이유를 달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멕시코나 캐나다로 중국이 우회하는 통로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0% 관세다 보니까 그거를 많이 요구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더 크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그럼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오는데 25%를 매기다 보니까 거기다가 중국은 이제 25%에서 100%에서 10% 포인트가 더 가세가 되다 보니까 35에서 100%가 되다 보면은 이제 수출 우회로 의미가 없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해서 그 인접국이지만 동맹이지만 그렇게 또 관세를 들어간 게 아니냐. 그럼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전화를 해서 협상을 볼 때 니네 중국과 이렇게 들어오는 거 다 막을 수 있겠니?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또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요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물가에 영향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멕시코 페소 가치가 빠르게 이제 전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올라가다 보니까 그 페소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우리 달러 강세에 따라서 전환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효과를 상쇄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시간 좀 갖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환율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이제 내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더 올라가는 걸 가지고 단순하게 환율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좀 핵심이 아니라 이렇게 비껴놓고 그냥 변명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4월달 요때 아까 오 이사님이 얘기하셨던 게 요때가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아메리칸 퍼스트 트레이드 폴리시 무역정책 검토 보고서 나오고 거기서부터 진짜 액션을 취하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이 바라봤었는데 미리 때린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미리 조치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약간 그러면 그때쯤에서 시간 가지면서 그때서 뭐 결과 좀 약간 보여주게 되면 낮춰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보니까 일단 이런 쪽에서 그냥 중국에 대한 때리기가 결국에는 우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 관세에 관련해서 각가지 시나리오와 또 관전 포인트들 우리가 어떤 뉴스들을 어떻게 좀 보고 있어야 될지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에서 그 소프트웨어 쪽 얘기 나왔길래 그리고 오늘 카카오 뉴스도 있기에 한번 두 분께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겠으나 또 이제 딥시크 이후로 나와서 그냥 영향도 좀 덜 받을 수 있는 쪽이 소프트웨어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어떤 하드웨어적인 AI 이후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다 보니 그러면 네카오까지도 좀 우리가 어떤 투자 관점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선 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이사님께서는 일단은 그 카카오 뉴스부터 해서 오픈 AI와의 시너지 협업 어느 정도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정황은 이게 내일 협업 단계에서는 시너지는 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카카오는 대형 언어 모델 같은 경우를 직접 구현하지 않았고 그 상황 속에서 오픈 AI의 대형 언어 모델을 구현하면서 아까 짚어주셨던 그 AI 비서죠.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을 접목해서 한다라고 하면 시장의 파급력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에서도 AI와 관련된 하나의 제품이 시장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포텐은 있는데 이게 우선은 컨센인 거죠. 이 정도는 협의가 나온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이고 일본에서는 오픈 AI랑 그 다음에 그 다른 측이랑 해서 컨소시엄 형태가 맺어졌죠. 거의 뭐 지분 형태 같은 경우에 조합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구조인데 그게
좀 가능성은 낮지만 카카오와 오픈 AI 같은 경우가 그런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 완전 서프라이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뭐 AI 비서의 그 오픈 AI의 부분을 이렇게 탑재를 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면 뭐 고만고만하게 그냥 흘러갈 수 있을 정도. 왜냐면 오늘 9% 정도가 올랐다 보니까요. 그래서 기대되는 부분은 약간 좀 서프라이즈한 요소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뉴스는 서프라이즈보다는 약간 고만고만한 뉴스가 좀 많은 상황인 거죠? 네, 우선은 또 오늘은 뭐 구체적인 부분은 오픈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근데 오전 좀 지나서 오전 중반부부터 계속 기사가 됐던 게 협업한다. 그럼 뭐 내일 같은 경우 이제 이와 관련해서 뭐 MOU 형태 뭐 이런 얘기들도 기사가 됐었고, 근데 완벽하게 장 마감하고 6시 정도의 기사에서는 이제 협업에 대해서 구체화되는 부분은 내일 오픈을 한다고 네. 하니 우리가 뭐 일본에 방문을 했을 때의 정도 형태가 뭐 우리나라에 진행이 되어 준다라고 하면 한번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내일 또 대시세가 한번 발생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AI 같은 경우는 협업을 잘 하는 구조에서 좀 서프라이즈 형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다만 저도 앞에서 질문 드릴 때도 계속 용어 사용을 뭐 협업이나 시너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오늘 저희 지금 자막에도 그렇게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다 동맹 하니까 네네. 뭔가 엄청 같이 투자하고 같이 뭔가 큰 사업을 벌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은 좀 없고 내일 추가적으로 어떤 뉴스가 있는지는 한번 보시죠. 어쨌거나 이런 그래도 모니터이 될 만한 뉴스들은 이어지고 있는 곳이 소프트웨어 카카오 쪽이니,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신지 대표님께서도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올해 카카오가 더 네이버보다 많이 할 거라고 얘기를 몇 번 드렸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나온 걸 알았느냐, 전혀 몰랐습니다. 뭐 알기 그러진 않았는데, 이게 지금 나오는 현상으로 그러면은 왜 오픈 AI가 그래도 소프트웨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대주자 네이버도 있을 거고, 네. 네이버 말고 왜 카카오를 택했느냐, 이게 핵심이 아닐까요? 음. 그게 핵심일 거고, 두 번째 그러면 협력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협력이 나오는데 내일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사봐 들어갔던 건데, 그러니까 약간 기대감이죠. 네. 기대감하고 또 얘기가 나왔을 때 새로운 식으로 이렇게 우르르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두 가지가 쪽에서 바뀌기 위해서는 아마 좀 파격적인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오픈 AI가 혹시나 지분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좀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거의 같이 손을 잡겠다. 지분 투자하면 진짜 이제 동맹이죠. 그렇죠. 네, 진정한 동맹. 네. 그렇게 되면 내일 또 갑니다. 아. 근데 또 가는데 이제 같이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그냥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될 건데, 굳이 만약에 그냥 멀리서 뭐 화상 통화나 해서 사인할 수도 있었던 거를 직접적으로 온다는 얘기는 좀 뭔가 구체적인 얘기가 또 강화된 게 나와서 그런 거 아닐까? 1년 만에 온다면서요. 지금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왜 카카오를 선택했을까라고 봤을 때, 아마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이퍼클로버 X가 가져가는 환경들이 일단 어느 정도 다 구축이 다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어느 정도 좀 셋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카카오의 그 카니니 같은 경우는 오픈 오케스트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기존에 있는 AI 모델들 가지고 다 차용해 가지고 뜯어와서 같이 응용해서 연결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오픈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그게 우리 오픈 AI랑 딱 맞았을 때 시너지가 더 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바로 나올 수 있게는 카카오가 더 낫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결론이 좀 나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내일 얘기는 거기다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지사 설립? 한국의 아시아에서 벌써 3번째로 지사를 설립을 한국에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다른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어차피 지금 AI 쪽들은 지금 뭐 오픈 AI가 거의 많이 주도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한국 지사가 설립된다 그러면은 한국도 이제는 더 이상 AI 변방국이 아니겠구나 라고 하면서, 솔직히 그 전에 정치권에서 나온 거 보세요. 딥시크 발 충격,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무슨 프랭카드 걸고 앉아서 무슨 그런 얘기 하는 것보다 훨씬 이게 더
다가온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왔을 때 변화할 수 있는 우리도 이제는 라고 하게 되면 모멘텀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보고 내일 나와서 어떤 얘기 하시나 보고 추가 플레이가 들어가는지 세론인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설사 세론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카카오에 대해서는 접근 가능하다고 좀 보시는 뉘앙스인 것 같은데 맞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혹시나 그 이상 그런 좀 빅픽처가 나오기 시작한다. 있긴 있어야 그러면 되구나. 예. 오라 그러면서 장초반에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이제 팍 하고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잔잔바리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눌렸다가 간에 들어갔다. 야 오늘 좀 점심값 벌었네. 죄송합니다. 그런 거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예. 아니 카카오로 워낙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으신 그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 이번에는 좋은 뉴스와 함께 그 뉴스를 온전히 상승 쪽으로 받아가는 좀 흐름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카카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는 해봤는데 어떻게 두 분 네이버에 대해서는 별로 매력을 못 느끼시나 보네요. 두 분 다. 딱히 네이버 얘기는 안 하시네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냥 대중들이 좋아하죠. 그 다음에 무난하게 실적은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 뭐 아까 짚고 갔던 대형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 퍼포먼스를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좀 아주 아쉬운 게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협업을 해서 추론용 가속기 마하란 거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작년 말에 원래 예정이라면 그게 나왔어야 하는데 네. 약간의 삼성전자와의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드랍이 되었는데 생각이 드는 건 만약 그게 나왔더라면 이 딥시크가 출연했을 때 네이버가 화산 폭발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팔란티어처럼. 그렇게 되었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준비에 대한 방향성은 아는데 이게 어찌 보면 그 시기에서 좀 빗나가는 거죠. 근데 빗나가는 와중에 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새로운 포텐 같은 경우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예고를 했고 내일 보여준다라고 하면 뭐 화산 터지는 거죠. 위로 화산이 터지는 거고.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선은 자체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 네. 그 포텐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은 좀 카카오 대비해서는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것도 그건데 AI 쪽 소프트웨어 많이 보잖아요. 예. 일반 소프트웨어 말고 게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게임도 성과를 내는 쪽인 것 같아서 근데 네네. 그렇다고 NC 소프트 이런 거 말고요. 말만 AI 사업부 이런 거보다도 성과를 죄송합니다. 예, 성과를 내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마 게임 쪽은 좀 달라가지고 LLM이 아닙니다. SLM입니다. 소형 모델 쪽으로 자기네 맞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엔 K로 시작하는 회사 그 회사가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성과를 낼 준비가 돼 있다고 하게 되면 예 그게 더 게임 쪽. 게임 쪽도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 쪽도 막간을 이용해서 또 투자 아이디어 이렇게 내주셨고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들 특히 내일 뉴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앞에서 잠깐 저희가 이야기하긴 했는데 좀 다른 관점으로 2차 전지주들 낙폭이 좀 커가지고요. 그건 대책 마련은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사실 그죠. 캐즘도 캐즘이고 공장도 하필 다 그 지역들에 그렇죠. 있고 네. 야 2차 전지는 그러니까 가끔씩 이 정도면 바닥이니까 이 정도 밸류에서는 살만하지라는 얘기가 정말 잠깐 나오다가 또 조정받고 그러거든요. 네. 2차 전지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현실을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중국과 협업하는 기업이 살아남는다고 보여요. 중국과 중국과 협업하는 기업들. 근데 중국 같은 경우가 준비를 해둔 부분이 뭐냐면 중국 로컬에서 광물이라든지 완성차 부분을 생산하는 부분을 이미 해외 쪽으로 준비를 해놨어요. 그게 네. 일부 뭐 캐나다가 있었고 모로코라든지 이런 쪽에 준비를 해놓은 상황인데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 중에서 몇몇 기업들이 중국의 양극재 기업이라든지 전구체 기업 이쪽이랑 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뭐 크게 오픈은 되지 않았지만 뭐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이런 게 오픈이 될 텐데 그럼 그 부분을 봤을 때
생각이 드는 거는 양극재 부분, 뭐 전구체, 그다음에 완성차 부분 모두 시장 점유율 상위가 중국 기업이에요. 이거는 인정을 하고 가는 거죠. 네, 인정을 하고 가는 상황 속에서 중국과의 협업 형태 그거를 뭐 비하인드로 진행해서 추후에 오픈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소재단에서도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시장은 아는 거죠.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만약에 전기차 수요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유럽차, 우리나라 차가 여태까지 못했던 중국의 자동차 같은 경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단 하나의 희망은 관세겠죠.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해줘서 이거를 잡는 건데 우리 여태까지 뭐 시장에서 냉정하게 보면 중국이란 국가를 외면하면서 지냈지만 성과는 보여주고 있어요. 뭐 만들어내는 것도 전기차 같은 경우, 소재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번에 뭐 딥시크 논란은 있지만은 우선은 시장에 오픈된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가는 거죠. 시장이 그만큼 흔들렸으니까. 그래서 소재 기업들 중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중국과의 협업 구조가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본업은 있으면서 일부 이렇게 협업하는 구조의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시면 좀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기업들도 뭐 이게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뭐 이 캐즘 현상을 극복하고 수요 같은 경우가 나아지면 실적이 좋아지는 걸 보여주면서 주가는 올라오겠죠. 그런데 아직 그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이 정도는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했으니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또는 뭐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주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올 때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논리지만 과연 이걸 우리 포트에 강하게 들고 와서 좀 시간을 투여해서 가지고 갈 만큼의 포인트가 있냐라고 하면 저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아직 저는 뭐 뚜렷한 플레이에 대한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대표님께서는 2차 전지주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그 사이 나왔던 몇 가지 동향을 보게 되면 그나마 저희가 어차피 뭐 작년에 힘들었고 하반기 때 많이 힘들었고 올해 돌아갈 때 상반기까지만 고생하자 뭐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네. 그중에서 하나가 테슬라 4680, 46 시리즈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일단 일시 중단됐네요. 네, 일단 중단되고 자기네가 좀 이제 어차피 4분기 때 출하량 좀 꺾였으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신차 내면서 막 변화가 나오는데 거기 집중하느라고 이쪽을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모멘텀들이 하나 꺾였다는 게 약간 좀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좀 막히는 느낌이 나죠. 네, 그런 변화가 일단 들어온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일단 글로벌 EV 판매를 보게 되면 일단 중국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목에 좀 찼다고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중국 주도 그러면 중국은 이제 막 정책이 막 피터지게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라 외부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BYD 들어와서 아토3 가지고 말이 많던데요. 혹시 그거 보셨나요? 영상이요? 영상 말고 시승도 가능하대요 보니까. 네. 시승하러 가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서. 일단 시승하다 꺼지면 어떡함? 예. 그래서 네. 그러면 또 난처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보면은 약간 자동차 전문가가 타셨는데 의외로 좋은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중국은 이제 거의 포화 상태로 간다는 얘기로 보게 되면 이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다 관세를 때려 넣다 보니까 좀 아직까지는 중국이 쉽게 못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성장률로 보게 되면 유럽이나 북미가 훨씬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관세 이슈가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지금까지 가는 경로로 그래도 유럽하고 북미 나아지겠지라고 보면서 움직였던 게 관세 그러니까 오늘 훅 더 빠지는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세 번째는 금리죠.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수요도 같이 내구재 입장 쪽으로 수요도 늘어나겠지라고 바라봤던 부분들이 보조금도 없어졌고 이제 금리밖에 믿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금리마저 떨어지는 게 좀 약간 좀 슬로우해질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구매 자체가 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차원이 나오다 보니까 이 모든 논리로 봤을 때는 일단 좀 당장은 아니겠네 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고 근데 분명히 보이는 거는 2차 전지는 많이 빠지면 또 올라옵니다. 불사신입니다. 예. 어차피 저희가 어느 정도
기반은 이게 우리나라 산업 쪽에서 그냥 확 꺾이고 끝날 거야라고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또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 올라오는 과정 쪽에서 약간 좀 고통스럽게 만들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좀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게다가 또 이제 올해 계속 그러니까 원래 작년 말부터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충분히 이제 투자가 계속 여전히 들어가야 되는데 투자가 들어가는 것 대비해서는 성과가 그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네. 그 리파이낸싱도 계속하는 과정 쪽에서 좀 미스가 나는 부분들이나 이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씩 그러니까 실적이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그런 자금 부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나오고 게다가 그렇게 되면은 업황 이런 쪽이다 보니까 계속 또 신기술로 돌파하자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살짝 또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가격 메리트 노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이 급락을 했고 이 시기에 많이 빠진 종목들은 10% 이상 빠졌는데 분위기가 약간 다른 곳이 전력기기 쪽입니다. 여기는 오히려 빠졌으니까 주춤할 수 있어 라는 뭐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고 어쨌거나 스토리 자체가 훼손된 건 아니야. 물론 딥시크로 충격은 똑같이 받긴 했지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력기기 시장에 대해서는 또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것도 이사님께서 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산불이 나고 나서 조금 오버 페이스로 전력기기들이 주가들이 오르기는 했었어요. 네. 여태까지 겪었던 이 사이클 속에서 최상단을 넘었다 보니까 근데 그 와중에 뭐 딥시크가 흔들어 놓다 보니 조정이 나왔죠. 지금 단가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이게 썩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단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바라보는 단가만큼 조정이 안 나와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만큼 여기에 대한 플레이 같은 경우를 강도 높게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정황 같은 경우도 미국이 여기에서 변압기에 대한 관세를 매기면 과수요 상황인데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요인이 되니까 그게 쉽지 않고 또 이미 미국과 협업 구조 또는 미국 로컬에 공장을 이미 지어놓고 계획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데미지는 또 적은 상황이다 보니 시장에서 그걸 아는 것 같아요. 미국 기업들은 이번에 딥시크 이슈로 인해서 주가들이 밀리고 반등이 아직 절반도 못 나왔거든요. 예, 갭을 메우지도 못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강해요. 이 강하다는 요인들이 어찌 보면 코인에서 김치 프리미엄 이런 것처럼 변압기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좀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변압기는 좀 달라요. 2차 전지와 비교해서는 맞아요. 밸류에 대해서도 크게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까지 또 조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게 피크가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주위에서 대규모 증설을 2, 3회 여기에서 단행을 한다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전력기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자료를 보시죠. 이거 원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전력기기는 이번에 AI 인프라 관련된 쪽에서 몇 섹터들 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부터 HBM부터 전력기기, 설비, 전선 다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나왔던 코멘트들 몇 가지 같이 보면서 보게 되면 이트는 그나마 미국에서 떡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인 전력기기 업체의 CEO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여전히 AI 쪽에서 HPC,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 컴퓨팅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CEO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AI가 그러면 딥시크 때문에 자본 지출 조정이 들어올 것이냐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결국은 이런 전력기기 업체들마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건설 속도가 2배로 증가했고 이게 2023, 2024년도 나온 속도에 대비해서 이게 시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라고 못을 박았던 입장이다 보니까 전력기기 쪽은 역시 그대로 가겠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전력기기 관련된 쪽에서 배전 쪽, 송전 쪽 관련된 데이터를 보게 되면 PPI라고 그러죠. 이게 작년 10월 달까지 나온 데이터를 10월 달에서 하반기로 나올 때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체봐 있다가 또 신고가를 기록했고 올해 전망은 3.3% 올라간다. 여기에 지금 리포트가 나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가격도 여전히 웅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과수요? 쇼티지. 네. 영어로 해야 이해가 되다 보니까 쇼티지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를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JP모건에서 아시아 전력 장비 쪽에서 코멘트한 거 잠깐 보시게 되면요. 2030년까지 전력 수요 증가율이 1.6%로 가정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수요 증가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려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지겠죠. 그래서 최소 2에서 4%의 전력 소비 증가율이 그대로 나오는데 플러스 알파가 더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딥시크가 들어오게 되면은 아시는 것처럼 아니 가성비가 높은 AI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데이터 센터 뭐 하이 퍼포먼스 쪽으로 계속 간다거나 똑같아요. 이거 들어오나 저거 들어오나 다 전력 소요는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에 대해서 바로 이게 꺾일 얘기는 기반들이 꺾일 얘기는 아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또 재밌는 얘기가 요거 같아요. 고압 변압기 수요 증가의 약 50%는 교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지금 다 내용 연수가 25년, 30년 되는데 그런 1970년대 만든 변압기도 아직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번에 화재 요인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게 더 급한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 또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게 AI 데이터 센터만 뺀다고 하더라도 뭐 재생에너지, EV 뭐 나머지 전력 부하가 전기화로 인한 전력 부하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화되는 거지 이 떨어지는 거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요. 미국의 변압기의 주요 수입국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게 멕시코였습니다. 34%, 캐나다가 9%, 한국이 17%. 한국이 예전엔 저 밑이었어요. 브라질, 캐나다 요 밑이었었는데 언젠가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보인 납기일. 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우리나라가 잘 맞춘다고. 한국의 근면성실. 네. 맞아요. 이런 거. 예. 처음에는 손해를 많이 봤대요. 초기에는. 근데 그거 지키다 보니까 그게 점점점 늘어나서 그게 재룡전기 얘기 같습니다. 그게 이제 스토리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기업 인사이드인가 거기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멕시코가 오히려 한국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멕시코가 이제 인건비 싸움으로 들어갔던 이제 공장들 쪽에서 이게 떨어지고 한국이 올라가는 겁니다. 6%대에서 17% 올라온 거예요. 근데 멕시코는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관세가 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시게 되면은 캐나다의 9%, 멕시코의 30%대 여기가 가격이 다 관세로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럼 가격 메리트는 누가 더 볼까요? 한국산이 더 보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이번 관세 여파 때문에 수혜를 보는 쪽이 한국의 변압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게다가 그러면 미국 내 변압기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업체들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HD 현대일렉트릭 이쪽과 효성중공업 이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죠. 거기 직접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생산하는 거는 관세 안 맺겠네요. 근데 초고압 변압기입니다. 가장 수익성이 좋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쪽은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잘 안 빠져요. 웅사님 말씀처럼.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면 사복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또 모 업체 같은 경우는 요때 이제 상장한 다음에 보유해서 분량이 풀렸습니다. 보유해서 분량 풀린 다음에 그때가 바닥지고 그냥 쭉 올라가 버리네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있겠는데 그 변동성 이용해서 한번 대개별 종목들은 해봐도 되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AI 인프라 쪽에서는 한 축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가 그러니까 2차 전지와는 분위기도 그렇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관세에 대한 반사 이익까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AI뿐만이 아니라 교체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대신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고 살 기회를 주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좀 딜레마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으니 전력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대감 가지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떤 큰 그림에서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반도체와 IT에 대해서도 잠깐 좀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꼭 딥시크 문제뿐만이 아니라 올해 과연 시장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결국에는 대장주들이니까요. 좀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을지 IT에 대해서 이사님께서는 좀 어떤 관점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게 장비주가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쪽은 이제 HBM3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으로 봤어요. 그랬을 때 지금은 뭐 본딩 장비 같은 경우가 아직 뭐 구현이 뚜렷하게 안 되었다 보니까 그걸 우리나라가 뭐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검사 장비 쪽 같은 경우가 구조는 바뀌겠지만 국산화가 된 장비를
우리나라 쪽이 많이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우리나라 종목들이 거의 뭐 전고점에 갈 수 있는 수준의 파급력까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딥시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과연 이 가속기를 다음 스텝으로 강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또 의문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가 많이 꼬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쪽 플레이는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약간의 시기의 게임 체인저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 그림이 무뎌졌다 보니까 우선은 트레이딩 관점 정도로 생각을 해요. 트레이딩 관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연휴 때 많은 생각을 한 게 왜 딥시크가 지금 시기에 이게 나온 걸까? 분명히 연말 연초에 딥시크라는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수면 위로 나온 이유가 뭘까?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또 관세 스토리랑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미국에서 대규모 캐펙스를 투자하는 하나의 산업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너희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더 가볍게, 뭐 세부적으로 보면 다를 수는 있지만 더 가볍게 뭔가를 해낸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쉽게 이렇게 데미지를 못 주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상황에서 수를 생각할 게 많아졌어요.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오늘 시장도 그렇고 연휴 그때 딱 그 기점부터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뭐가 이게 판도가 많이 꼬였어요. 꼬였다 보니까 그 시장 참여자분들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 생각이라 하면 시장이 이게 많이 어려워졌구나. 근데 이런 부분은 약간의 지속성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또 적응을 해야죠. 적응을 해야 됩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IT 관련해서는 어떤 포인트 좀 보고 계세요? 네, 어차피 AI 이번에 우르르 무너지겠던 쪽들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차피 주도는 미국 시장이었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번에 가장 큰 충격을 받고 거기서 좀 노이즈가 맞는 거는 미국 시장인 것 같습니다. 미국 쪽의 종목들이 흐름인 것 같고 우리는 해봐야 솔직히 우리는 이거밖에 없어라고 했던 몇몇 회사만 있어요. 하닉스를 비롯해서 HBM 그리고 또 거기 들어가는 가속기 들어가는 뭐 이제 보드 들어가는 쪽이나 뭐 이런 쪽들 몇몇 한 5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진짜 수혜다 한 종목들. 이것도 다 같이 빠졌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소프트웨어 시대가 왔네 뭐가 왔네 한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그러면 더 다양한 AI가 더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아니 뭐 딥시크 같은 회사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아진다면서요. 알리바바도 뭐 한다고 그러고 중국에 한 이런 비슷한 업체 5개 있다고 하고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이들은 뭐 다 계속 또 학습하고 추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맞게 맞는 AI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소프트웨어랑 연결되기 시작하는 과정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쪽에서 인프라 투자 떨어질까요? 제가 보기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진화가 되는 AI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쪽에서는 더 고용량의 메모리 필요할 거고 그러면 이어지는 뭐 HBM이나 SSD나 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SSD나 더 계속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를 단순하게 딥시크 때문에 가성비가 높은 쪽으로만 간다라고 보기에는 이쪽은 여전히 큰다 같이 동반적으로 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강메리트 주면 사면 됩니다. 그냥 들어가려고요. 이제 몇 분 안 남긴 했습니다만은 2월에 첫 번째 거래일이니까 2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증시 전략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이사님께서 좀 아이디어 갖고 계시다면 풀어주시죠. 뭐 시장에서는 이 캐펙스 투자기에서는 그 캐펙스 투자가 느는 쪽은 쉽게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AI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딥시크 나오면서 난항은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고퀄리티 같은 경우를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더 빠르게 구현할 수 있게 고민을 할 거거든요. 그게 제품인 거죠. 아까 디바이스 같은 뭐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할 거다 보니까 이 시장이 여기에서 AI가 뭐 딥시크 이게 나와서 다 헝클어지고 끝이 아니라 다른 디바이스 땅 같은 경우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자율주행 땅도 또 상용화가 되겠죠. 그러면 새 패러다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I는 끝나지 않았어요. 다만 이런 것처럼 파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옥석 가리기식으로 포트에 가지고 오면 되니까
최근에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너무 상심은 하지 마시고요. 이 속에서 기회를 또 같이 잡아보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대표님께도 마지막 한 30초에서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딥시크 사태를 보면서 예. 이거는 이제 자존심 싸움이다. 패권 전쟁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패권 전쟁은 또 내가 우위야라고 할 때까지 몰아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 기사님 말씀하셨듯이 절대 이게 뭐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하는 약간 이데올로기식으로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쉽게 안 꺾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 생각하고 일단 한국이 그나마 AI 쪽에서 붙어가서 뭔가 섞어낼 수 있는 쪽들은 계속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